안녕하십니까, 비트칠판입니다. 지난주에, 아니 약 한 달 전에 저희가 했던 것은 고려 이제 초기 왕을 봤고요. 그 다음에 통치체제를 가볍게 봤는데요. 오늘 봐야 될 것은 거란 여진 원이 있는 것을 봤을 때 저희는 오늘 대외관계에 대해서 할 거예요. 대외관계 할 텐데 거란 여진 원하고 후기에 또 홍건적이 있긴 한데요. 홍건적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다음 동영상에서 언급을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여기에서 뺐습니다. 그리고 고려 대외관계라는데 무작정 싸우는 것 말고 약간 교류에 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지만, 교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한 번에 딱 언급을 하고 갈게요. 병란도입니다. 병란도. 무역항인데요. 고려 때 병란도. 이때 아라비아 상인들이 와가지고 고려, 코리아 하다가 코리아가 됐다는 거 그런 게 있었고요. 병란도만 언급하면 되기 때문에 교류는 일단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병란도만 딱 알면 돼요. 자, 그리고 거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란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 3차 침입 다 잘 알면 좋겠는데요. 그 중에서 2차는 좀 덜 중요하긴 하지만 1, 3차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들어보면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1차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1차 침입 같은 경우에는 누구의 말빨이 아주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서희 외교단판이죠. 서희 외교단판인데요. 말빨이 죽였습니다. 말빨이 아주 죽였고요. 무슨 얘기를 했었는지 잘 아실 겁니다. 발해를 멸망시킨 게 거란이고 거기를 거란이 먹으려고 했죠. 근데 고려도 당연히 그 땅은 한반도 안에 있는 우리 땅이라 생각을 했는데, 그때 거란 같은 경우에는 너네는 왜 남의 나라 주제에 왜 거기를 빼앗으려 하느냐. 근데 서희는 그렇게 말합니다. 발해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를 계승했다. 우리 역시 고구려를 계승했다.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그 이념 하나로 한반도는 다 우리 땅인데 뭔 헛소리를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미안, 그러면 더 필요한 거 있었는데 갑자기 말이 바뀌죠. 그래가지고 서희가 그래요. 위에가 여진이 있어. 너네랑 하고 싶은데 여진이 막는다니까. 좀 땅 좀 열어줘봐 하니까, 아 그래? 그러면 그거 땅 주면 우리 이제 막 소통하는 거야? 하면서 강동 6주 주죠. 자, 이거 준 거니까 우리 이제 막 소통하는 거야? 막 하는데 안 하죠.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와중에 하이라이트의 난이 일어납니다. 하이라이트의 뜻이 강조하다잖아요. 강조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킵니다. 강조의 난이 일어나는데, 거란이 그 와중에 우리가 막 해결해 줄게 하면서 와보는데 2차 침입이죠. 근데 양규 장군이 물리칩니다. 뭐 헛소리예요? 가세요 하니까 잘 처리했죠. 그래가지고 3차 아주 기똥찬 장군이 한 명 나오는데, 기똥찬 장군은 강감찬 장군입니다. 강감찬 무슨 대첩인지 알잖아요. 다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귀주 대첩입니다. 3대 대첩에 꼽히는 하나의 아주 큰, 아주 잘 물리친 대첩이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3, 2, 1 이렇게 아주 거란을 잘 막았습니다. 그리고 여진인데요. 거란은 어떻게 될까요? 여진한테 나중에 먹히니까요. 여진 같은 경우에는 윤관이 아주 잘 막으려고 해봤어요. 별무반도 막 세우고요. 근데 별무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하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여기가 또 나와요. 그래가지고 별무반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북 구성을 설치합니다. 그래가지고 여진을 아주 견제를 잘 하려고 그랬는데 여진이 부숴버립니다. 그래서 별로 의미는 없었어요. 그리고 여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다지 거란처럼 아주 좋은 결말을 이끌어내진 못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해서 여진은 나중에 금나라가 되는데요. 이 금나라가 되기 전에 거란을 먹습니다. 여기로 먹어버려서 금나라가 나오고요.
금나라가 됐다 커져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한테 우리가 임금하고 너네가 뭐 신하해 어때 하는데, 그러면 원래 같았으면 안 돼, 전혀 안 되지. 우리 맨날 무시하던 여진, 우리가 맨날 무시했어요 여진. 근데 갑자기 임금? 이러려니까 매우 당황스럽죠. 하지만 네 하고 그냥 끝납니다. 그냥 네 하고 끝나요. 이자겸이 그냥 네 알겠습니다 임금님 하고 끝납니다. 가지고 그다지 여진은 좋은 결말을 이끌어내진 못했습니다. 원도 마찬가지죠. 뭐 하지만 원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도 좀 다르죠. 원 맨 처음에는 막 김윤후 막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뭐 농민에다가 노비 출신이에요. 막 그런 사람들이 막 잘했어요. 막 명장군인 살리타라는 원나라의 장군을 막 눈을 딱 쏴가지고 막 죽이고 그랬거든요. 근데 원이 워낙 컸어요. 그때 워낙 커가지고 결국에는 내장 간섭을 하게 되죠. 안에 이제 막 정치에 막 끼어들고 그랬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막 설치했죠. 막 쌍성 총관부, 뭐 탐라 총관부, 그리고 정동행성 이런 거를 설치해서 막 간섭을 했어요. 막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의 고려의 왕들이 이제 약간 권력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름도 원래는 황제라고 불렀는데 진짜로 왕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황제와 왕은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 고려의 왕들을 좀 무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공민왕이 한번 개혁을 하려 하죠. 공민왕은 이게 잘못된 거 분명하다 하면서 공민왕이 개혁을 하는데, 이거 잠시 지워둘게요. 반원자주정책. 반원자주정책이 뭐냐 하면 바로 원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원이 싫었던 거죠, 그냥. 그래서 원에 대해서 저항하는 정책이었고요. 하나는 왕권 강화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반원자주와 왕권 강화를 했는데, 여기에 반원자주 정책 같은 경우에는 쌍성 총관부를 없애요. 그리고 권문세족, 즉 친원파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권문세족이라 하면 그때 당시에 뭐 아주 농민들이 등쳐먹었던 그런 조선시대 약간 탐관오리 느낌 나는 그런 사람들인데, 다음 동영상에서 마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왕권 강화 같은 경우에는 전민 변정도감입니다. 밭 전자고요. 백성민자일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한테, 권문세족한테 빼앗겼던 밭들을 다시 돌려준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실패합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한데, 원이 이제 세력이 약해지면서 원이 물러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 이후에는 홍건적이 한번 침범을 했었죠. 홍건적이 침범한 것은 우리 태조죠. 조선시대 첫째 왕인 이성계님께서 잘 무시려고 세력 키운 다음에 미화도에서 갑자기 돌아와가지고 조선 세우고, 그래서 고려는 좀 슬프게 끝나게 되죠. 근데 조선 때는 이제 이런 침입이 임진왜란밖에 없어요. 이렇게 계속 침범했던 고려와 달리 좀 조선시대 때는 약했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그때는 좀 이거보다 더 처참한 결과가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고려 때는 그래도 많은 나라에서 침범을 했지만 잘 막았다고 생각하는 게 저의 평가고요. 그 다음에 원나라 때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왕과 그 권력 있던 사람들이 강화도, 왜냐면 수전에 약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강화도로 도망을 가고 거기에서 팔만대장경을 만들죠. 그래서 팔만대장경은 지금 유네스코에 올라와 있기도 한데, 제가 볼 때 그 팔만대장경 자체 그것은 되게 높이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배경을 따져보면 되게 적극적이지 못한 왕들의 태도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닥
좋은 시선으로만 보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평가를 내리고 싶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뭐죠?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세계 고려시대의 문벌 귀족의 모순 3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건 파트죠.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